자, 오늘 26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관기가 멈출 줄 모르는 시장인데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이 기세라면은 코스닥 800, 900포인트 끝까지 올라갈 기세이긴 한데 이제부터는 욕심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종목을 잘 잡아서 돈을 쉽게 벌 수도 있지만 잘못 물려버린다면은 돈을 아무렇지 않게 쉽게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잡아서 지금까지 계속 들고 가시는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 정말 편한 시장이겠지만 단타를 치거나 아니면 지금 새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좋다고 무리하게 매매를 하거나 나만 돈을 못 번다고 소외감을 느껴서 진입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 들어간다면 그대로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즘에 신고가 종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신고가만 돌파했다 하면은 하루에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관없이 기본 20%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VI에 이어서 두 번째 VI까지 진짜 코스닥 잡주처럼 아무렇지 않게 걸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흔하게 볼 수 있는 패턴이 종목이 신고가를 돌파해서 끝까지 오르거나 아니면은 올랐던 자리를 지켜줬을 때 이때 시세가 나올 때 끝에서 최고점에서 이런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엄청난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역사적 신고가 종목들 특징을 보면은 상한가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상한가 종목이 지금 여러 개 있긴 하지만 이렇게 거래량을 적극적으로 몰면서 그 전에 두산 퓨얼셀처럼 꾸준히 신고가를 유지해 주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서는 상한가가 요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상한가를 안 가는 게 더 좋다 생각합니다. 상한가를 안 가고선 이런 식으로 오른다면 최근에 알테오젠처럼 또 어떻게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른다 하더라도 윗꼬리를 길게 달고서 마감하는 종목들도 여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의 어떤 종목들을 매매할 때 정말 안전하게 매매하려면 예를 들어서 전부터 보유를 했거나 갑자기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상한가를 바라거나 끝까지 바라는 것보다는 두 번째 VI가 걸리기 전이나 아니면 걸린 뒤나 수익을 적당히 챙기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승폭이 꽤나 큰 편이었는데 지금 시장과 수급은 특이사항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가지 종목들이 하나씩 말하자면 하루 종일 걸릴 텐데 이것저것 시세가 쉽게 나오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지금 돈을 쫓게 되고 싶은 욕심이 너무 가득합니다.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올랐다 하면은 25%, 20%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또 눈에 띄던 게 첨보라는 종목인데 어제도 10% 이상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14%까지 작정한 듯 순식간에 VI가 걸렸습니다. 전 고점도 완벽하게 뚫어준 상태, 현재 가격이 전 고점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렇게 강한 종목은 강하지만 오전장에 강하게 시세가 나오는 종목 말고는 점심부터 오후까지 급등하는 종목을 잡지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강한 것들은 오전에 나온 다음에 오후에 잠깐 1%, 2%씩 올랐다가 내려가는 종목들이 많아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요즘 시장을 보시면 오전장에 좀 시세가 크게 나올 때 먹고 나오는 게 최선인 것 같으며 오전장이 지나고 오후장에는 최대한 매매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를 줄이기 힘들다면 매매 금액이라도 줄인다면은 수익금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아쉬웠던 종목이 있는데 어제 카페24 이 종목도 제가 어제 놓쳐버렸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 그러니까 오늘 말고 어제 이렇게 장 초반에 계속 싸게 살 생각만 하다가 이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쳐다만 봤습니다. 눌렸다가 고점 돌파하고 상승. 어제 이거 계속 싸게 사려다가 너무 아쉬운 시장이었으며 오늘도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오늘 서울바이오시스 오전에 매매를 한 다음에 좀 쉬고 있었는데 어제와 같이 점심부터 시장이 지루할 거라는 판단에 점심을 먹고 그냥 쉬다가 나중에 1시 다 돼갈 때쯤에 왔는데 이런 좋은 종목을 놓쳐버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부터 벼르고 있던 종목이며 이게 고점을 뚫어주는 순간에 좀 접근하려 했지만 오늘 완벽하게 놓쳐버렸습니다. 하필이면 반응이 안 오다가 이때 제가 발견을 못했고 보고 있는 종목이 워낙 많아서 이때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12시가 지나서 12시 9분부터 반응이 나오더니 30분도 안 돼서 상한가. 정말 예전에 ITM 반도체가 4만원 할 때도 그렇고 이런 점심시간쯤에 가끔씩 이런 대박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방심한 틈에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첫 번째 VI라도 확인했으면 그때 좀 들어갔을 텐데 첫 번째 VI도 확인 못하고 이때 좀 쉬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나중에 와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은근히 점심시간을 통해서 이런 급등주들이 정말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 매매를 안 하더라도 평소에 마음에 담아놓은 종목이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 컴퓨터에서 눈을 떼기가 아쉬운 시장입니다. 계속 기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매매를 안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종목들이 거래량이 급증하고 어떤 종목들이 신고가가 나오고 VI가 걸리는지 이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의 거래입니다. 레버리지랑 인버스가 약간 오르고 있긴 하지만 미국 선물 지수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까지는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종목부터 봐야 될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동안 보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비아도 오늘 돌파를 시도하다가 실패했으며 나중에 오늘 고점 근처 가격을 계속 지켜준다면 그때 접근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게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BM이 또 장 초반에 시세가 나왔으며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10%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왔습니다. 첨보도 마찬가지. 이거 두 개가 이틀 동안 좀 급하게 올랐으며 그리고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도 있는데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지만 ITM 반도체 이게 정말 조용하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전 고점이 69,600원. 이 가격을 완전히 돌파를 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한 1%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으며 이거는 마지막에 오후장에 오전 고점을 뚫어주면서 좀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아직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만 제대로 붙으면서 시세가 나온다면 이런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처럼 하루에 VI가 걸리거나 20% 이상 상승까지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있게 보고 있으며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이 상하프론테크도 2차전지 관련주인데 이거랑 CIS 이것도 시간의 거래에서 둘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간에 엄청난 수급 때문인지 31만 주가 들어왔는데 11%가 올랐습니다. 한 20% 정도 올랐다면 너무 많이 올라서 생각을 해봤을 텐데 10%면 적당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 상하프론테크도 분류를 했습니다. 이거는 내일 시장에서 시초가 이후에 눌림목에서 시초가를 버텨준다면 들어가기 위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진칼이 오늘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면 한국정보인증 저는 이런 거는 매매를 하지 못했고 2위가 바이오랜드 2,600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많은 거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좀 집중되는 종목이 없었는데 마침 한진칼에서 거래대금이 또 집중이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반응을 주었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 중. 일단 이거를 분류해 놓은 이유가 현재 9만원에서 10만원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97,500원 고점이 97,500원인데 장중에 23%까지 오를 만큼 정말 강력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호가 단위가 넘어가는 구간 그리고 전 고점이 97,700원 오늘 고점이 97,500원 전 고점을 돌파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근접을 하면서 전 고점만 잘 돌파를 해준다면은 이게 10만원 단위까지 가서 여기서 잠깐 변동성이 나올 것 같아서 이거를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종목 특성상 계속 가지고 갈 생각은 없으며 시초가 위에서 강력하게 이게 전 고점을 뚫어줄 것 같을 때 접근하기 위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은 힘들 것 같고 이 고점을 뚫어줄 것 같을 때 그때만 접근하기 위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윙 투자 종목도 여러 개 보고 있는데 일단 바이오랜드가 장후 시간에 거래해서 5만 주가 쌓였습니다. 요즘에 시간의 거래만 올리려고 하고 허매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종목에서 당했는데 당연히 44,000원을 뚫어주니까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뚫어주었다가 유지를 해주니까 매매를 할 수밖에 없으며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 황금선 깰 때 손절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손해가 있었긴 하지만 요즘에 이거 하는 걸로 봐서 허매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결되지 않을 거 뻔히 알면서도 5만 주나 쌓아 나왔으며 그리고 시간의 거래소는 결국에 하락.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44,000원 위에서 좀 오래 머물 때 단기간에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고 따라 들어가지 않고 올라갔다가 좀 오래 머물 때 이게 45,000원, 46,000원 올라가도 상관없으니까 오래 머물면서 44,000원 위를 유지를 해줄 때 그때 어차피 유지를 해주면서 이 고점 돌파 구간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게 아니라면 다시는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 올라온 종목이 DPC 이것도 정말 지독했습니다. 소액을 들어가긴 했는데 움직임이 너무 지독해서 여기에서 1% 손해를 봤습니다. 그냥 꽂으려고 완전히 올려놨다가 제자리. 요즘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전장에 시세가 좀 크게 나온다면은 줄 때 먹고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고점을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냐 이런 거를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고점을 돌파해 준 다음에 돌파해 준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트만으로는 정말 예쁜 차트인데 이 종목의 특징은 시장에서 좀 눈에 띄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때도 23%까지 올라가는 도중에 89만 주 거래량을 더 이상 분출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이때 23%까지 순식간에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나서 거래량을 제 생각엔 좀 조절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용하게 올라가길 원하는 종목 같고 이때 시세가 나오기 전에 고점이 54,800원이었는데 이 고점을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마감을 해주었고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조용하게 움직이길 원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수익용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마감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 내 계좌와 시장 상승과 비교하지 말 것입니다. 시장은 계속 상승하는데 내가 계속 손해를 본다면은 그거는 조급함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랑 시장 상황이랑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런 식으로 원칙만 지키다 매매를 하다 보면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어떤 시장에서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장에 적극적으로 매매하되 점심 오후에는 매매 비중을 줄이거나 횟수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장에 크게 슈팅이 나온다면은 먹고 나오는 거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추세가 좋고서 고점을 뚫어준다 하더라도 그대로 무너지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VI가 걸렸을 때 적당히 먹거나 진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에서는 두 번째 VI 이상을 바라는 것은 엄청난 욕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